몇 번? 잠시만요. 잠시만요. 찾아야 돼요. 103쪽에 103쪽에 9번에 2번이요. 자, 103쪽에 9번에 2번 볼게. 헷갈려요. 헷갈리죠? 잘 보세요. 여러분, 속도가 뭔지 알죠? 네. 이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사실은 속도가 변해요. 정확히 말하면 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가속도. 여러분, 속도라는 건요,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스칼라. 뽀뽀한다. 벡터죠. 방향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속도의 또 다른 이름, 크기만 존재하는 스칼라 값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해요. 속력은 뭐만 있다고요? 크기. 그게 뭐예요? 숫자로 표현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더해진 게 속도다? 그럼 힘을 주면 크기가 변하든 방향이 변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너희들은 물리 1까지는 얘만 배워요. 얘가 변하는 거. 알았죠? 힘이 있으니까 속도가 변하고 가속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힘이라는 게 잘 봅니다. 뉴턴 아저씨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공간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말이에요. 힘은 달라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거든요. 근데 뭐가 같더라? 가속도가 같다는 걸 알아낸 거죠. 참고, 이 누가 발견한 거죠? 뉴턴. 만유인력은 상수. 물리학에서는 상수를 써야 이 꼴이 성립해요. 거리의 거리, 두 물체 간의 거리, 두 물체의 질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그가 정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지구로 따지면 이 질량과 질량은 뭐에 해당되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과든 너희든 물체, 이 M이 뭐죠? 바로 지구 질량이에요. 지구 질량.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중력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잘 봐요. 중력은 mg. 이게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럼 결국 중력과 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행성의 질량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고로 이 물체는 떨어지는 거니까 중력과도 영향을 받고요. 쉽게 설명하면 수평면 선상에서는요, 힘에 따라 질량에 따라 가속도가 변합니다. 근데 공간에서는요, 다 g라는 거죠. 그러면 A, B, C 모두 똑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보세요. 9번에 니은에서 말하는 그 2번에서 말하는 값 잘 들으세요. 세 물체의 속도 변화, 이건 무조건 예단하는 거죠. G.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운동이라고 불렀죠? 시간과 속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 무슨 운동? 잘했어. 뭐라 했어요? 오, 그래요. 잘했어요. 인제 잘했다고 두 번 하네. 차연합파예요. 다시 말하면 이 면적이 이동거리잖아요. H.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1대 1대. 명심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면 몇 도를 두고 떨어지는 거예요? 몇 도? 지면과 몇 도? 90도? 잘했어요. 보는 눈은 최고예요.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저 각도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것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마찰이 없어요. 각도가 이렇게 있다면 가속도는 줄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면과 경사면의 각이 0이면 이 물체는 어떻게 돼요? 정지해 있죠? 그래서 0이에요. 굴러가지 않나요? 공은 굴러가다. 공간상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냐고 올라가냐고. 아. 제가 항상 그랬죠. 수평 수직으로 오라고. 네가 구른다는 건 옆에서 힘을 줬으니까 한 거죠. 근데 지면 위에 올려놓은 물체가 내려가 아래로 땅으로 꺼져요? 그러니까 결국 물체가 힘을 받으려면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지면에 있다는 건 지면을 기준으로 더 이상 밑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속도가 0인 거죠. 대신 우리는 그걸 경사각이라고 한다는 거죠. 경사각이 0일 때는 중력 가속도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각도가 점점 커져서 몇 도가 되면 최대다? 90도가 되면 최대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물리예요. 근데 원리를 알면 쉽죠. 왜? 볼링공 이렇게 떨어지는 거 니네가 머리로 받을래? 그리고 옆으로 굴러내려오는 거 머리로 받을래? 어떤 게 더 아프겠어? 수직으로 떠는 게 훨씬 아파요. 알았어요? 그거예요, 원리가. 알겠습니까? 또 질문.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뭘까요? 질량과 상관없다고. 거기 물체 질량 잔뜩 써 있잖아. 아 그럼 1대1대1이. 그렇죠. 누구한테 맞으면 아파요. 맨 오른쪽 C한테 맞으면 아프죠? 그건 중력이라고, 힘. 속도 변화는 똑같다고, 이렇게 자연학과 똑같다고. 또 없어요? 뭐 이렇게 똑똑하다? 아니 뒤에를 다 풀었단 말이야 니네가? 109쪽 이런 걸 다 어려운 걸 풀었다고? 네. 우와 111쪽도 풀었다고? 네. 치. 네. 잘했다. 어. 먼저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죠. 에너지가 뭐야? 들어는 봤죠? 네. 에너지가 뭡니까? 에너지. 힘? 그럼 힘은 에너지입니까? 어떤 거를 행동하는데 필요한. 원천. 그죠? 여러분 어떤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나 한국어 할 줄 알아, 영어 할 줄 알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한국어를 참 유창하다. 저 사람이 영어를 참 유창하다. 그건 뭘까요? 어떤 이치나 어떤 표현을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을 익숙하다. 응? 유창하다. 에너지가 뭐냐? 결국 내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어떤 거예요? 뭔가 일을 꾸밀 때죠. 네. 그렇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네요. 우리한테는. 그 움직이는 물체한테는 움직이는 데 필요한 원천인 거죠. 자,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네. 이 에너지를 표현하는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 이 장에서 하는 에너지 한번 볼까요? 에너지. 이 뒤에다 붙여봐요. 에너지요? 아, 좀 뒤에다 붙이라고. 일에는. 이 에너지. 이러면. 운동 에너지. 이러면. 위치 에너지. 이러면. 물 에너지. 이게 고등학교 너희들 3학년까지 배우는 모든 에너지예요.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그건 잠깐 들이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이 에너지가 한참 과학자들에게 연구되고 있을 때 얘가 등장합니다. 열이 등장을 해요. 과학자는 열을 어디다 빼놔야 되는데 빼놓을 데가 없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역학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웠거든? 그러다가 잘 보세요. 이분이 나타나요. 줄이요? 네. 외자요? 예. 그게 외자겠습니까? 우리나라 외자지. JUWEL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 줄이라는 과학자가 나타나서 줄을 매달고요. 좌우를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서 밑에 프로펠러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물을 담아놔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죠, 이게. 그쵸? 그럼 프로펠러 움직이면 무슨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네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우리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건 무슨 에너지가 생겼다? 네.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아, 이들 에너지는 서로 전환 가능해서 열도 에너지다! 라고 정의를 딱 때려요. 대단한 일인 거예요. 별로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얼굴이에요. 끄떡거리지 말라고. 이게 대단하다고 같이 참여를 해야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열과 역학적 에너지와의 관계를 밝히는 이 법칙을 말합니다. 열역학은 1, 2, 3 말고도 3은 너희들 안 배운다. 0도 있어. 영법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있어요. 영법칙이 뭐냐? 열에만 관여하는 건데 열은 자 온도가 어떤 데서 어떤 데로 이동할까요? 온도가 추운 데서 따뜻한 데서 그걸 그렇죠. 좀 어려운 말로 고온에서 그래 그게 영법칙이에요. 그러면 일법칙이 뭐냐?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일법칙입니다. 제1법칙. 뭡니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우주가 탄생한 게 무슨 썰이라고 그래요? 빅뱅. 오, 그렇죠. 빅뱅은 아주 작은 점에서 출발했죠. 그때 에너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질량은? 없었어요? 자, 라바지에 들어봤어요? 네. 무슨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 그렇죠. 그 사람 의견이 이건 무너졌네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질량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그렇죠. 아주 작은 점일 때도 질량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주의 질량과 그때 질량이 어떻다? 비슷하다. 비슷한 게 아니라 같아야 됩니다. 이게 질량 보존이야. 또 하나, 에너지가 보존된다네.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환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주 초기 그 한 점일 때의 에너지와 지금 에너지는 같아야 됩니다. 이해 갔어요? 네.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자체에서 전환만 일어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문이 생겨요. 근데 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나? 그죠? 에너지를 왜 절약해야 되나요? 그걸 설명하는 게 이 법칙이에요. 에너지는요, 쓸모 있는 에너지도 있고요. 쓸모 없는 에너지들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왜 저희요? 아, 두 명 다 가르쳐. 왜 저희 두 명이요? 쓸모 있는 에너지가 되고 싶어요?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쓸모 있는 에너지가 0이 되면 우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그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하는 과학자들은 에너지가 쓸모없는 에너지로 꽉 차면 우주는 그때부터 멸망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에너지들이 서로 무엇이 가능하다?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떤 물체, 존재한 물체에 일을 가해줘요. 그 물체가 뭐 하기 시작하죠?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럼 무슨 에너지가 생겨요? 이래는 잠깐만, 저것 좀 없애보세요. 지금 쓸모없는 에너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여러분, 말을 이렇게 파고 들어요. 멈춰있는 물체에 내가 일을 가하면 물체가 움직이죠? 무슨 에너지가 생긴다고? 그렇죠. 그럼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야? 일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물체를 내가 들어 올려요. 그럼 나는 이 물체에서 자 들어 올린다.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지금? 미친. 야하. 성급하게 하지 마. 뭐 정지했던 애를 당기면 얘가 뭐 하고 있냐고. 운동. 그렇지, 운동. 그게 딱 올리면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위치. 에? 네. 노면. 운동. 바닥에 떨어져서 못을 박으면 일. 에? 거꾸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일, 운동, 위치를 거꾸로 하면 위치, 운동, 일로 바뀌겠죠? 근데 중간에 마찰이 생기죠? 그럼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난다? 마찰이 생기면 뭐가 발생해? 마찰 에너지. 열 에너지. 그렇지! 그 열을 에너지학자들은 뭐라 부른다?
쓸모 없는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너희들 문제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항상 나와요. 그럼 열 에너지의 전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기본이 되어서 이 장을 들어가야 돼요.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가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도 쓸모. 안 돼! 넌 그냥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이 교실 들어온 순간 나는 그렇게 만들 사람이고 에너지를 빡 받고 나가야지. 그지? 나갈 땐 선생님 배불러 이러고 나가야지. 네, 그러고 월요를 꽉 채우고 나가라고. 이런 에너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들은 전환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손실에 쓸모없는 이런 에너지는 뭐로 취급한다? 거의? 열. 근데 우리가 열로도 톡톡히 따뜻함을 받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도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럼 열 에너지 중에 온도가 어떨수록 쓸모있는 에너지다? 낮을수록 높을수록. 그거 참 아까부터 낮은 거 되게 좋아하시네. 맞죠? 온도가 높을수록 좀 쓸모있는 에너지고 온도가 낮으면 쓸모없는 에너지 취급을 한다. 예? 이씨 그냥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지 눈에 힘줘 그렇게. 안 좋으세요.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하겠다고. 눈에 힘주고 지금부터 일 에너지를 설명할 테니까 차근차근 들어봐라.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요거에 대한 참고사항을 알려줬고요. 일과 에너지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아이고. 잘했어. 자, 일을 하면 일 에너지로의 전환이 생기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너네가 무엇을 먹어? 먹이를 먹고 네? 저희는 먹이를 먹고 힘을 쓰는 순간 일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데 그 먹이는 무슨 에너지일까? 그런 걸 뭉뚱그려 화학 에너지라고 해. 니들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계속 잡사하셨잖아. 그지? 그게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는 건데 그죠? 지금 끊임없이 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손가락을 돌리고 얼굴을 긁고 발을 옮기고 그게 다 어디서? 그 졸리는 것조차도 일 에너지. 왜? 눈을 감아야 되고 떠야 되고 다시 쳐다봐야 되고 또 고개 또 소리 질러야 되고 자 저런 게 다 화학 에너지죠. 그럼 여러분 일 에너지라는 정의를 물리학자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일 에너지에는 얘가 들어오고요. 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건 벡터지만 알았습니까? 에너지 자체는 스칼라예요. 방향이 없다는 거죠. 명심하세요. 에너지는 방향이 없고요. 그냥 뭘로 전환되는 에너지예요. 다 그럼 알았습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은 에너지가 모두 나의 화학 에너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화장실 가서 고구마를 쪄요. 네? 무슨? 그럼 그것도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고구마만큼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열도 나잖아요, 몸에. 그럼 그만큼 또 빠져나온 거잖아. 결국 음식물을 먹었을 때 그 속에 있는 에너지를 100% 뭐하지 못한다? 흡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화학 에너지가 어떤 개체를 지나잖아요? 에너지 손실은 당연히 나온다. 알았니? 대신 저 1차 소비자들 있죠? 누굽니까? 1차. 우리 초식동물들. 네. 개들이 효율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포식자들의 에너지만큼을 충당하려면 연락쳐 드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먹는 거야. 풀 계속 듣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어때? 포식자들 끼니 때마다 탁탁 맞춰서 먹잖아. 그쵸? 안 먹는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다이어트. 그죠? 그 외에는 무지하게 먹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얘는 벡터고 얘는 스칼라 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1에너지의 정의가 뭔가 봤더니 이거라는 거죠.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 것을 1로 잡자. 그리고 그 에너지의 단위가 봐요. 힘의 단위는 뉴턴,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 그랬더니 단위가 뭐가 생성됐어요? 뉴턴, 미터. 일을 하면 땀이 줄줄 나죠. 줄 이렇게. 줄이라는 과학자의 이니셜을 딴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힘을 정의를 뭐라 했어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했잖아. 여러분, 아까 가속도 데스 단위가 뭐였죠? 1초당 속도가 얼만큼 변하냐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되거든요. 킬로그램. 알겠습니까? 중력도 이렇게 구해줘요, 여러분들. 중력도 10kg인 사람이 9.8m/세제곱의 가속도를 곱하면 98N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단위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줄의 단위라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세 개의 단위가 다 어떻다? 같은 단위다. 아주 찌질한 문제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 힘은 벡터니까 방향이 있겠죠. 그러면 그 이동거리라는 건 결국 얘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힘의 방향과 어떻다? 일치한. 알았니? 이 분필 뭐가 작용하냐 지금? 운동이 아니 너 움직이고 있니? 얘가 지금 힘이 뭐가 작용하고 있냐? 중요. 그렇지. 어디 방향으로? 밑에요. 그럼 걔가 그 밑에 방향으로 이동해 안 하? 지금. 그럼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야. 다시. 얘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럼 얘한테는 힘이 두 종류가 생기는 거야. 내가 밀었으니까 수평방향 힘이 있고, 그지? 수직으로 힘이 있지. 근데 수직이면 힘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중력이라 하지. 중력에 대해서는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내가 외력을 가한 힘에 대해서는 일을 했죠. 근데 뭐가 들려? 소리 들리지? 그럼 뭐가 생겨? 마찰력. 마찰력에 대해서도 일을 했다. 그럼 내가 밀었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럼 내가 한 일 에너지가 그대로 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겠지. 근데 소리가 나. 뭐가 생긴 거야? 에너지 손실이 생겼다. 이해 가니?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 그래프로 이게 이동거리야. 단위가 뭐지? 미터. 이게 힘이야. 단위가 뭐지? 네. 자, 이렇게 잡혀있어. 4m까지 총 몇 줄에 일을 했을까? 네? 4m까지 총 몇 줄에 일을 했을까? 0부터 2m는 몇 뉴턴의 힘으로? 4뉴턴의 힘으로. 결국 이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80. 알았니? 네. 얼마야? 이래는 정신 안 차려. 80이요. 8줄이죠? 네. 너 중력가스도 곱했니 설마? 아니요. 근데 어떻게 80이 나와? 4, 5, 2밖에 없는데 숫자가. N을 그 0으로 봤어요. 다시 2에서 4m 구간은 몇 줄에 일을 했니? 2에서 4요. 이거 8이라고 하면 돼진다.
8 아니에요? 이해 갔어? 네. 이 구간이 몇 미터야? 2m, 2뉴턴. 그래서 도안 몇 줄에 일을 했어.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힘과 이동거리의 면적은 무엇이다? 1에너지다. 자, 지금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1의 양이라는 게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나타내고 그래프로도 봤어. 됐지? 그 다음 힘에 따라 그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가 있어야 된다. 자, 여기 한번 보상. 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려준 건데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이거 기억나냐? 신기한 거. 줄이 있어. 줄에 걸리는 힘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장력. 줄도 줄을 잡고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줄에 걸리는 이 힘을 뭐라 그러니? 얘가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내려왔지? 자, 장력이 있지만 장력에 대해서 이동거리가 있냐 없냐? 없어. 그럼 장력은 일을 하지 않았고 중력은 어때? 이동거리가 있지? 중력에 대해서만 일을 했다. 결국 너희들이 중력이라는 포인트가 떨어지면 이동거리 중에 얘는 수직이야? 수평이야? 수직을 봐야 되는 거야. 중력이 수직 방향의 힘이잖아. 맞지? 수직 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결국 이동거리 또한 어디 방향을 찾아야 된다? 여기다 곱해야 될 이동거리. 우리는 얘를 같은 수직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거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그지? 네. 맥주. 하이. 응? 정신 안 차리. 총살. 거기. 필요해서 그래요. 응? 눈이 필요해서. 아, 난 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또 사주려고 그랬어요. 필요한 거 언제든 말씀하세요. 천천히 또 가오가 없지 또. 여러분 15분만 안 졸면 내가 사줄게. 네? 뭐래요? 15분만 안 졸면 집중력 눈 딱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 참을 수 있잖아. 인생에 뭐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15분을 못 참아요? 그거 못 참으면 쓸모없는 에너지죠 뭘. 저 지금은 못 참을 것 같아요. 꺼져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얘를 위해서 참아요. 준비. 가끔은 자기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참게 됩니다. 여러분 중력과 일의 양 그 그림 보이죠? 네. 중력의 방향이 수직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이동거리는 다 높이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바로 밑에 일의 양이 0인 경우란 말이 있죠? 네. 이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일의 양이 얼마인 경우? 0. 인경. 그 되게 간단하거든 얘들아.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얘가 0이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0이니까 아니네요.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예를 들면 앞에서 배웠죠? 예. 합력이 0이면 무슨 운동한다? 물체는 운동을 한다면 등가속이니 등속이니? 그래, 야 힘이 있으면 가속도 운동을 했잖아. 아. 등속이지? 네. 그러니까 등속 운동은 잘 봐. 속도가 일정한 거지. 네. 무슨 에너지가 일정한 거야? 운동에는. 그렇지. 야, 저렇게 잠깐 좀 밑에 저렇게 바뀌네.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건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출입이 없었다는 얘기야. 힘이 없었다는 얘기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경우. 두 번째, 얘가 0인 경우야. 무슨 얘기일까? 힘이 있는데 이동거리가 0이라는 것은 그 힘의 방향으로
거리가 없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중력이야 100% 그게. 수평은 힘을 주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니까. 근데 수직은 항상 작용하고 있잖아. 중력은. 니네 자체도 지금 봐 의자 앉아있는데 밑으로 안 떨어지잖아. 그럼 니들 몸에 대한 중력으로 일을 하지 않은 거지. 가끔 이거 실험하는 애들이 있어요. 세상에 싫은 애 어쩌냐 하면서 위에서 떠내리고 중력에 대한 일에너지를 실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땅바닥에 에너지를 가합니까? 자,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힘과 운동 방향이 90도인 경우는 뭘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힘과 운동 방향이 90도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잘 보세요. 제가 물체를 들었어요. 뭐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물체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네. 내가 가방을 놓치거나 가방을 들어 올리거나 가방을 두고 계단을 올라가면 중력에 대해선 이동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옆으로 걸어가면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는데 이동거리는 수평이잖아요. 네. 몇 도예요, 각도가? 90도. 너희들이 사인과 코사인을 안 배웠잖아요. 네. 코사인 90도가 0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배워요. 힘, 이동거리, 코사인, 세타가 바로 이 에너지예요. 알았습니까? 네. 너희들이 만약에 정신이 나간다. 그럼 배워요. fs 코사인 세타 나중에. 코사인은 0일 때 1이에요. 그러니까 힘과 운동량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각도가 0일 때 이런 말. 알았습니까? 네. 내가 특별히 안 써주는 건 몰라도 될 건 몰라도 된다. 알았니? 네. 자, 지금 요 과정이 1이 0인 경우인데 힘과 이동 방향이 90도일 때도 힘쪽으로는 이동거리가 없잖아요. 그 힘쪽으로는. 그죠?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2번의 운동 중에 원운동이 있어. 원운동. 원운동에는 이렇게 중심을 주고 물체를 돌리는 거잖아. 이렇게 삥 돌리는 거잖아. 그지? 돌리면 이렇게 장력이 있거든. 잡아 당기는 장력. 근데 이 물체가 당장 이 장력 방향 이동거리가 있냐 없냐? 있으면 얼굴 맞는 거지. 그지? 돌리다가 딱 맞는 거지. 근데 계속 원운동을 하게 되면 이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없어요. 이런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얘는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힘의 방향인데 이게 무슨 방향이지? 이동거리예요. 이게 90도일 때. 알았어요? 네. 이런 경우. 그럼 너희들은 뭐만 알면 돼? 아, 힘은 있지만 그 방향으로 거리가 없고. 알았어? 네. 그렇다면 무조건 여기겠구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맨 밑에 일과 에너지에 대한 말을 보세요. 쭉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했던 거죠. 네. 일 에너지는 충분히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똑똑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일 에너지 단위가 뭐라고? 줄. 또 다른 말을 뭐라고 한다고? 그 kgm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제곱.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한다고? 뉴턴? 미터. 그렇지. 자, 개념 쑥쑥.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는 0, 하지 않은 경우는 X다. 1시간 동안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었다. 힘이 어딨어? 책 읽은 것에 그 뭐지 페이지 넘기 있어. 자, 그런 거잖아요. 페이지를 들었다, 넘겼다 하면 일을 한 거 맞잖아요. 네. 근데 나 오늘 고민이 많았어. 일을 했어요? 과학적으로 일을 했냐고. 귀신이 날아가고 있어. 귀신이 보여요? 걔만 보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역학이에요. 물체가 딱 주체가 되는 물체가 있고요. 힘이 명확하게 명시되고 그쪽으로 이동거리가 있는 것만 일을 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건 과학적인 일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의 일 중에는 과학적으로 한 일만 우리는 일이라고 이 단원에서는 본다 이거죠. 그래서 1번 X. 바닥에 놓인 화분을 선반위에 올려놨다. 이거 화분의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겠죠. 네. 맞습니다.
교실 바닥에 놓인 책상을 교실 뒤까지 밀고 갔다. 힘이 있죠? 이동거리도 있죠. 그래서 2, 3번이 과학에서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무게가 50N. 여러분 50N의 방향은 어디예요? 수직이야 수평이야? 수직이죠. 그 50N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N의 힘을 작용해서 근데 20N의 방향으로 몇 미터 이동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걔만 일을 한 거예요. 둘이 곱다봐요. 60J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0이다. 알았습니까? 그 옆에 써놔봐. 중력이 한 일 이렇게 써보세요. 중력이 한 일 썼어요? 네. 몇 뉴턴? 중력이 몇 뉴턴이에요? 거기 써 있잖아요. 50N 곱하기 0m. 그래서 0J입니다. 이해 갔어요? 네. 다음 세 번째. 무게가 10N인 물체를 자, 그 10N의 무게 방향으로 이동거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미터? 그러면 몇 조로 일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질문 하나 해보죠. 만약에 얘가 3m 동안 떨어지고 있다면 그 중력이 한 일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전환됐죠? 그렇죠. 당연히 움직이고 있겠죠. 운동 에너지의 전환이 있었다. 1번 물체가 떨어질 때는 무엇이 물체의 일을 한다고요? 중력이요. 중력의 크기는 몇 뉴턴이라고요? 10뉴턴. 그래서 한 일의 양은 10뉴턴 곱하기 기억은 몇 미터? 3미터. 그래서 몇 줄? 이렇게 말한다. 네 번째. 자, 민선은 무게가 100뉴턴 중력입니다. 그럼 중력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에. 없으면 0이죠. 그래서 결국 봐봐요. 이 수평 방향으로 20m만큼 갔다고 했는데 그 방향으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다. 이해갑니까? 맞아요. 그 0줄이 정답입니다. 힘이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일과 에너지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로 하죠. 맞아요. 에너지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아요. 다음,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면 추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 요랬던 애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요때보다 요때가 에너지가 더 크다. 왜? 내가 가해줬잖아. 내가 이 물체한테 듣고 있었어요. 자꾸 아름다운 눈동자를 나한테 안 보여줄 거야. 진짜. 눈에 힘줘봐. 눈에 힘 딱. 그래. 아이 그거 그 눈동자 아니 지금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어서 이 시간 전에 수업이 있어요? 아니 학교에서 되게 시달리다 왔군요. 누가 괴롭혀요? 동아리에서 발표했어요. 아, 그럼 네가 너를 괴롭혔네요. 강제로 동아리가 발표시킨 것도 아니고 네가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네 탓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다. 얘를 고딩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 배웠잖아, 니네가. 지표야. M의 질량을 갖는 물체가 있어. 얘한테 뭐가 적용하지? 중력이 적용하잖아. 얼마? M, G. 모든 물체는 G니까. 내가 얘를 올려. 그래서 이 이동거리를 H라고 하자. 높이니까. 됐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한 일은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힘이 얼만데? 중력 mg지. 이동거리 얼만데? 그렇지. 얼만큼의 일을 했어? mgh. 그러면 얘 여기 때보다 에너지가 증가했지. 얼만큼? mgh만큼. 그걸 위치 에너지가 하는 거야. 결국 얘는 이렇게 된 거야. 끝이야. 와. 지금 거기 얘기가 그거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결국은 지금 이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가는 과정은 일 에너지가 뭐로 바뀐 거야?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지. 그 얘기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는 것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도 정의가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준 거라. m이 질량이다 얘들아. g가 중력가속도고. 그래서 지금 거기 얘기를 보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변화 이렇게 써 있는데 결국 지금 거기에 관통형 원통형 나무 있잖아. 추가 있고 그 그림이 갖는 표현이 뭘까? 봐라. 여기 이렇게 추가 있는데 이 아래에 원통형 나무가 있고 얘를 뭐가 주변에 있는 kok이 잡고 있어. 이렇게 잡고. 그러면 결국 얘가 어떤 표현과 또 똑같으냐면 봐봐. 여기 이렇게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뚝이 있는 거지. 말뚝. 알았니? 네. 그럼 얘가 떨어지면 얘 무슨 에너지가 있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 이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추의 뭐 질량. 이때 질량 단위가 그람이야 킬로그램이야? 아까 뉴턴 미터는 맞아. 꼭 이렇게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야 된다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겠어? 높이가 있겠지? 네. 이것이 말뚝을 박을 거야. 결국 뭐냐? 여기 면에 내가 빗금친 요 면에 누가 있을 거야? 지면과 말뚝에 마찰력이 있겠지. 그래서 뭐가 하니? 그치? 얘가 요렇게 박히게 되면, 그치? 요 차이만큼의 S가 있겠지? 이게 되는 거지. 마찰력의 한입. 물론 이게 일로 다 바뀌려면 마찰력에 의해서 발생한 열이 없어야 돼. 없겠냐? 있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오, 얼굴이 확 바뀌었는데 아까 이해 갔어요? 무슨 표현인지? 자, 그러면 세 번째, 중력이 한 일과 운동에너지라는 표현이 있어. 이 표현이 뭐냐면 아까 배웠던 연력학체 몇 법칙. 그렇지. 에너지는 사라지니? 생성되니? 전환된다는 거지. 결국 이 장은 봐라. 2를 가해주면 얘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평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어떤 공을 잡아갖고 밑으로 위로 확 던져도 손이 공에게 일을 해주면 공 무슨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니? 근데 올라가면서 공의 속도가 줄까 늘까? 줄겠죠. 그 마지막에 딱 정점에 올라갔을 때는 무슨 에너지 다 전환된 거야? 위치 에너지로. 그런 과정을 니네가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 결국 무슨 말이냐? 이렇게 수평면에 있는데
어떤 수레를 민다 이거야. 수레를. 수레를 미는데 이쪽으로 한 10N의 힘을 준 거지. 알겠어? 이 수레는 2kg짜리예요. 자, 정지 상태에 있는 수레에다가 이렇게 10N을 일정하게 준 거야. 이 수레에. 수레 일정하게 준 거야. 그래서 몇 미터를 보내느냐? 한 20m. 에이, 좋다. 이렇게 준 거지. 그러면 이 물체가 이때 속도는 얼마일 거냐는 거지. 속도는 얼마일 거냐. 그러면 이 에너지라는 것이 10N에다 얼마 곱한 거야? 이거잖아. 얘가 모두 뭘로 바뀌었다? 100%.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200J야. 맞아? 네. 자, 근데 속도를 알려면 운동 에너지 공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그래. 이렇게 쓰거든, 보통. EK. 이 공식이 질량하고 속도의 제곱에 2분의 1을 한 값이라고 정의가 돼. 2분의 1 mv제곱.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몇 킬로랬지 얘가? 2kg 곱하기 v 제곱이 되겠지? 여기 지워지잖아 이렇게. v는 얼마 나와? 아, 루트가 써야지네. 좀 부끄러워? 이렇게 하자. 숫자 좀 바꿔. 이걸 바꿀게. 이렇게 바뀌면 이게 나오겠지. 어이구, 왜 이렇게 부끄럽다. 20m/s가 정답이다. 에너지가 전환되는 걸 보여준 거야. 그게 첫 번째. 운동 에너지라는 것이 결국은 일이 운동 에너지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반대로 이 질량을 봐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볼까? 이 아이가 만약에 멈추면 이런 거지. 자, 두 번째 경우야. 운동을 하는 물체가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거든. 이거 무슨 얘기냐? 자, 수레가 이렇게 있는데 역시 2kg짜리야. 속도가 2m/s였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쓰는 거지. 그럼 내가 이 밑금친 부분에 뭐가 있는 거야? 마찰력이 있는 거지? 네. 자, 이 마찰력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마찰력이 일정해서 이 수레가 가서 이렇게 멈추는 거지. 정지를 한 거야, 정지. 근데 이 거리가 8m인 거야, 8m. 8m. 마찰력이 얼마냐는 거지. 그러면 애초에 처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2m/s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맞지? 이것이 뭐로 바뀌는 거야?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8m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워지고 요거 4잖아. 그러면 결국 마찰력은 무엇이 된다? 2분의 1 뉴턴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요? 네. 에너지가 전환될 수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 그러면 세 번째로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이게 뭐냐?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와. 여러분, 중력이 일을 하려면 높은 데서 떨어뜨려야 돼요.
이건 마치 중력이 일을 한 것도 되지만 이 높이에서의 무슨 에너지와 똑같아? 그렇지. 결국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될까? 감소하죠. 그럼 감소한 만큼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겠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얘기야. 되게 단순한 거거든. 그걸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해요. 중력이 한 일이다. 근데 중력의 한 일은 그 물체가 갖는 위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같잖아. 특히 위치 에너지가 중력이 일을 하려면 떨어져야 되잖아. 에너지가 줄어들어. 떨어지면 줄어. 감소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게 중력이 한 일이다. 그럼 너네도 일을 하면 몸의 에너지가 줄어. 배고파. 적어야죠. 이제 그런 거예요. 에너지 보충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생물들이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해요. 스스로 광합성하는 애들이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자,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이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중력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이게 중력이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어차피 이게 뉴턴 미터니까 이것이 뭐로 다 바뀐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뭐로 바뀐다? 속도의 제곱으로.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럼 이제 질문.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중력이 변하냐 안 변하냐? 와우! 대단한 친구군요. 얘들아, 떨어지면서 질량이 변하냐 안 변하냐? 그럼 중력과 속도는 안 변하죠. 안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 이거 기억나요? 이동거리, 힘, 이거 이해 가냐고요? 오, 요 면적이 뭐였어요? 1이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아까 8뉴턴, 4뉴턴 너 메롱메롱 할 때 내가 물어봤었잖아요. 아까. 기억나요? 이걸 요걸로 바꿔볼게요. 자, 봅시다. 높이라고 적는 거죠. 그리고 중력이라고 적어봅시다.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됐어요? 자, 제가 여기다 이게 10이라고 쓸게요. 그럼 몇 미터 높이에서? 10m 정도에서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이해가요? 그때 중력을 1kg짜리 에? 그럼 몇 뉴턴? 아, 10kg짜리. 아, 계산을 쉽게. 물체가 떨어지면서 중력은 안 변하잖아요. 네. 보이죠? 얘는 10m일 때 요 9.8이라는 건 사실 10kg 곱하기 이거 한 거잖아요. 네. 자, 10m 높이에서 실제로 요즘에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다? 이 상태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980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조건을 주는 거죠. 속도가 얼마다? 0이라는 거죠. 자연학화 시킨 거예요. 이 면적이 줄겠죠? 네. 자, 준 만큼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0과 10m 중에 몇 미터 뛰면서 운동과 위치가 동일해질까요? 와우! 끝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냥 끝나요. 결국은 여러분 봐봐. 요 5m 지점에서 선생님이 친 빨간색은 남아있는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 되는 거고, 요게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지만 달리 말하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 되는 거야. 그럼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잖아. 5m일 때 요 둘의 합은 얘랑 같은 거예요. 980. 그럼 요 하나는 얼마다? 400? 야! 490.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숨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490줄. 그럼 질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잘 보세요. 이 위치가 어딜까요?
5m보다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아야 오, 낮아야 돼요. 그쵸. 그래 운동량이 더 많아지니까 네. 몇 미터? 계산 안 하고도 맞춰요. 2점. 맞아요. 2.5m입니다. 왜요? 이게 딱 반이니까 이걸 3대 1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답이에요. 그럼 반대로 3대 1인 경우는 이거가 답이겠죠. 몇 미터? 7.5m. 이것만 알면 문제 암산으로 풀려요. 이 문제들. 네. 그래프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오른쪽이 10번 볼래요, 여러분? 10번. 보여요? 여러분 10번에서 0.1kg라고 써있네요. 맞아, 안 맞아요? 0.1kg는 몇 뉴턴짜리죠? 9.8 곱해봐요. 맞아요. 0.98 뉴턴이야. 그럼 얘들아, 걔는 이거라니까, 그래프가. 얘가 높이잖아. 몇 미터야? 이렇게. 중력이잖아, 힘이. 몇 뉴턴이라고? 이게 일정하다니까, 이렇게. 그럼 이때 위치 에너지는 9.8조울이에요. 얘가 지표면에 떨어졌으면 위치 에너지 얼마야? 그렇지. 그걸 뚫어내. 그러면 9.8조울은 다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 운동이. 그렇지. 그 얘기라니까, 이게. 야, 몇 미터 지점에서 위치와 운동이 동일하다고? 그렇지. 이 얘기야. 1대 3인. 위치가 1이고 운동이 3인 것은 2.5m. 이건 그냥 룰이야. 물리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빨라져, 계산 자체가. 그래서 10번은 공이 10m 낙하했을 때 운동 에너지, 얘가 갖고 있는 위치가 모두 운동으로 바뀐 거 아니야. 9.8이 답이야.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선생님, m은 9.8인데 v는 뭔가요?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에너지가 몽땅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이렇게 해볼까? 5m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얼마냐고 그러면 4.9J이 답인 거야. 빙고. 이해 갔어? 선생님, 저 생각하셨어요. 응? 다시 와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잠깐 풀어보세요. 6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4kg. 우리는 이거부터 정하자. 문제 보면 물체가 떠있다. 그치? 그러면 우린 이거부터 쓰자고. 뭐야 이게? 중력. 그럼 그쪽으로 이동거리 3m. 문제는 4kg가 중력이 아니잖아. 네. 곱하기 얼마? 9.8. 이걸 해야지. 고등학교 때는 저거 10으로 준다. 계산하기 쉽게. 알았냐? 9.8. 그 다음에 요 높이가 얼마고? 3m. 고로 이 물체는 지표까지 요렇게 4kg. 9.8. 이만큼의 일을 한다. 야, 이런 거 계산할 때 있잖아. 여기 답이 쭉 써있잖아. 1, 2, 3, 4, 5번. 그지? 네. 요거 38 해봐. 뭐 나와? 24. 끝에 얼마? 4 4. 곱하기 4 하면 6이지? 6만 찾아. 1이랑 4. 아, 누가 답이겠어? 145. 4. 4번이 답이지. 0.6이 있어야 되니까 5번은 탈락이고. 여기 유수 하나 있잖아. 그 다음에 1번은 아니라는 거 알잖아. 이게 곱하기 했는데 68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푸는 거야, 실제로는. 시간 없을 때 막 치고 들어갈 때. 알았어? 35 곱하기 3이 117. 아무튼 100이 넘어요. 12 자체가 3, 4. 12. 그럼 이거 빼. 아. 그래. 그러니까 어디서 나면 끝자리만 찾아간다고. 끝자리만. 그게 낫다고. 아니, 이건 좀 제 말이라 좀 가르쳐주기 부끄럽지만 그렇게 해야 돼. 시간 절약 상황에서는. 다음 7번. 그림과 같이 장치했어. 그러면 추의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그것이 중력이 한 일 에너지가 되는 거야. 떨어지면서. 그지? 이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잖아. 그게 다시 그 원통형 나무 있잖아. 그리고 걔를 잡고 있는 홀더가 있잖아. 그 홀더와의 마찰력이 한 일로 바뀔 거다. 그러면 원통형 나무는 아래로 좀 밀리겠죠. 내려서. 자, 1번.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그래, 중간 과정 생략됐잖아. 중간에는 운동 에너지도 전환됐겠지. 근데 생략하고 한 거야, 지금 이게. 두 번째.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추의 중력에 있는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죠. 당연히 그 위치 에너지가 1에너지로 전환된 거니까 네. 추의 낙하 높이가 2배가 되잖아요. 그 위치 에너지 2배로 커질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면 밀린 거리도 2배로 돼야죠. 마찰력 입장에 틀렸어요. 그래. 이해 갔습니까? 네. 자, 8번째. 질량이 10kg짜리 물체가 5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운동액 구해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의 제곱인 걸 명심하십시오. 됐습니까? 5의 세제곱이네요. 그쵸? 네. 125주. 오케이? 네. 9번째. 정지된 물체에 10N의 힘을 가했어요. 질문 잠깐 해볼게요. 그 정지 상태에서 질량이 몇 킬로예요? 4kg. 걔 중력이 얼마죠? 4 곱하기 9.8. 됐죠? 네. 그럼 그 중력 방향으로 이동거리 몇 미터예요? 움직였을 때. 중력 방향으로 이동거리 몇 미터냐고. 그래요. 그래서 중력은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질량을 써줬을 때 여러분, 질량을 써줬을 때 위에 6번이나 7번처럼 수직의 이동거리에 있을 때면 질량이 필요한 거라고. 지금은 우리한테 누구만 들어온다 눈에? 10N만 들어오는 거죠. 이동거리 몇 미터? 그래서 곱하면. 그럼 질문할게요. 그 20줄의 에너지를 가했을 때 오른쪽 물체 있죠? 처음 정지해서 오른쪽 물체 있죠? 걔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요? 당연하죠. 어려워하지 말아요. 야, 통장 잔액이 0원인데 엄마한테 용돈 10,000원을 받았어. 저금해서 얼마 받냐고. 10,000원이지. 에너지는 전환 가능하다. 10번 아까 풀었으니까 됐고 넘겨보세요. 이제 여기 실험 과정 보이죠? 네. 자, 먼저 운동 에너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 자체를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표현하면서 이 에너지는 이런 거죠. 뭐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고. 맞죠? 네. 그 다음에 속도 제곱에 비례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보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운동 에너지야, 그지? 이게 질량이야. 그럼 얘들은 이런 관계라는 거지. 질량이 크면 운동 에너지 센 거야. 다만 요럴 때는 얘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주고 푸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거 한번 봐봐. 가끔 우리한테 나오는 거야. 속도 이럴 때 m이 일정할 때 속도가 커지면 운동 에너지 커지는 건 알지? 근데 요렇게 붙잖아, 제곱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거든. 비례하니까. 근데 가끔 요게 요렇게 바뀔 때가 있어야 돼. 정말 양아치 문제인데 이 참수가 돼. 아, 제곱이니까. 왜? 제곱이니까 제곱에 비례한 애가 요렇게 되면 이 참수가 된다. 이해 가는 스키? 알아두라. 자, 그렇다면 거기 실험 1을 봐봐. 수레의 질량과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 관계를 보여주고 있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레를 지금부터 밀 거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 속력이 같도록 밀었다면, 알았니? 이거잖아. 속력이 일정할 때냐. 그럼 질량이 크면 운동 에너지가 커서 많이 밀릴 거라는 얘기지.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그럼 그래프가 이해 가요? 그 그래프에서는 뭐라고 한 겁니까? 요거랑 사실 마찰력이 한 일이랑 비례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다시 이동거리랑 비례할 거 아니야. 왜? 마찰력은 일정하니까. 네. 그래서 세로축에 이동거리라고 써놓은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질량이 크면 이동거리가 멀다. 자, 오른쪽. 그럼 속력과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거네. 가로축에 야, 요거 써 있어, 요거 써 있어. 두 번째, 세 번째 가로축 잘 봐봐. 그래프. 어디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알아? 뭐야? 가로축이 보니까 속력이야, 속력의 제곱이야? 속력의 제곱. 그래서 이게 뜬 거야. 속력이라면 이렇게 뜬다고. 이해 갔지? 그 얘기야. 자, 확인 문제. 위 실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더라 이거죠. 운동 에너지가 크다. 질량을 키웠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크면
마찰력이 일정할 때 마찰력이 한질도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길어야 되는 거지. 두 번째, 술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세 번째, 술의 운동 에너지는요, 술의 속력에 비례하지 않아요. 속력에는 이참수예요. 뭐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레가 가진 운동 에너지요, 나무 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된 거. 이게 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야. 2번. 자, 질량이 다른 술의 A들을요, 나란히 놨어요. 속력이 같도록 밀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질량 큰 놈이 많이 밀고 가겠죠. 네. 운동 운동에너지 크니까.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보기에 A와 B 중에서 더 멀리까지 밀어내는 수레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니네가 보니까 누가 질량이 커 보이냐? B. 그렇지. 왜? 질량이 크면 운동 에너지도 같이 커지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질량과 운동 에너지는 비례값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B가 질량이 크다? 운동 에너지도 커서 더 많이 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이거 뭡니까? 이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이 그래프입니다. 자, 높이가 있어요. 그죠? 이게 기준면이에요. 땅으로 따지면 지표면이겠죠. 중력이 있겠죠. 중력. 떨어지는 건 어떻다? 일정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프상으로. 이 면적이 뭐죠? 에너지예요. 여기 때가 중력이 되면 위치 에너지가 최대겠죠. 그 바닥에 떨어질 때 무슨 에너지가 최대야? 떨어지면 무슨 에너지? 그렇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갔니? 네. 자, 밑에 결과 해석을 볼게. 쇠구슬의 질량은 0.11kg야. 됐지? 네. 그 다음에 O점에서 A점까지 거리가 0.5m다. 이걸 그래프로 바꿔볼게. 거기 이 0.11kg라면 요거 중력이 얼마가 되냐면 0.11kg 곱하기 9.8 m/s 제곱이 중력인 거야. 맞지? 그 다음 높이는 몇 미터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우, 곱하기 쥐랄 맞죠? 그지? 그런 거야 지금 얘기가. 자, 그렇다면 횟수를 해보자. 속력을 쟀더니 3.13, 3.14, 3.12, 3.13 무슨 말입니까? 이 뜻입니다. 이 면적이 얼마 나오냐고요. 요 면적을 보니까 0.11kg 곱하기 얼마? 9.8 m/s 제곱 곱하기 얼마? 0.5인데 맞아요? 이게 모두 뭐로 바뀔 거야?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바뀌겠죠? 네. 여기 지우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이거 0.11kg잖아. 맞지? 네. 이거 지우면 되니까. 결국 V제곱은 뭡니까? 9.8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거 푼 거예요, 얘가 지금. 그래서 V는 루트 9.8이다. 루트. 알겠습니까? 아. 자, 뭐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뭐 이런 말이니까. 여러분 그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 O 지점, A 지점. 마지막에 모래를 넣은 종이컵. 무슨 얘기입니까? 떨어질 때 충격 좀 막아보자. 이런 의도예요. 푹 하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튕기는데 모래는 푹 박히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 전환을 봤더니 무슨 말이냐? 얘들은 실험을 계속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V 루트 9.8 있죠? 루트 9.8. 거기는 먼저 3.13 이렇게 써있는데 이 값이 일정하게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일정하게. 아셨어요? 네. 자, 1번 위 실험이에요.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에 중력이 쇠구슬에 한 일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맞은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 중력이 쇠구슬에 한 일의 양은 쇠구슬이 낙하한 거리에 비례하죠. 왜? 여기 보세요. 중력은 일정하다니까요. 네. 무조건 높이에 따라 에너지가 변한다. 세 번째, 실험에서 질량이 2배인 쇠구슬을 사용하잖아요. 에너지도 2배가 돼요. 질량이 비례하니까. 맞죠? 다시요. 여기 0.16kg가 아니라 0.22kg라 하면 V제곱 값이 2배가 되고 그것도 루트로 씌우면 운동 에너지 2배는 됩니다. 대신 그건 조심하세요. 질량이 2배라고 속도가 2배 되진 않아요.
알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거 보세요. 얘들은요 질량을 키우면 알았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되는 게 맞는데 속도는 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지 않아요 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이게 이거죠. 이게 모두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 맞죠? 그죠? 네. 근데 얘가 지워진다는 거예요. 질량만 상관없다고요. 네. 봐요. 얘가 2배로 커지면 운동 에너지가 2배로 커지는 건 맞습니다만 속도는 질량과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아까 성희가 질문한 거 1대1대1 그래서 나온 거예요. 속도의 크기는 똑같다. 근데 에너지가 2배 되는 건 맞아요. 이거는. 네 번째, 실험에서 O점에서 A점까지 거리가 2배가 된다면 이건 맞죠? 거리가 2배 된다는 건 이 높이를 2배로 키운다는 거니까 그럼 에너지가 세지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속력은 몇 배가 될까요?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거 보세요. 요거 지웠더니 높이를 2배 키우면 속도는 얼마냐는 거죠. 루트 2배예요. 그냥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라고요. 다시요. 여러분 봐봐요. 그럼 틀린 거예요? 예, 잘 들어요. 속도가 얘가 1대2인 거죠. 됐어요? 질량이 2대1인 거예요. 운동 에너지 몇 대 몇일까요? 묻는 거예요. 어차피 A라는 물체든 B라는 물체든 다 이 공식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죠? 얘는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질량 2 곱하기 1의 제곱이고요. 질량 1 곱하기 2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럼 똑같... 아니죠. 제곱이 딴 데가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4 아니에요? 2고요. 아. 4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질량이 똑같으면 에너지가 몇 대 몇일까요? 1대 4가 돼요. 그죠? 다시 말해서 속도가 2배 커졌다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에너지는 4배 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질량이 2배 커진다고 에너지가 속도가 4배 세워지진 않아요. 알았지? 그래서 거리가 2배가 된다면 속력은 그냥 거리가 2배 된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력은 뭐가 된다? 루트 2배. 루트 배웠죠? 그러니까 속력의 제곱이 2배가 되는 거지. 알았어요? 네. X입니다. 이런 거 어려워요. 네. 5번째. 같은 실험을 더 높은 층에서 위치한 실험실에서 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높은 데서 떨어뜨린다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높은 데서 똑같은 높이의 실험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실험을 한 거를 에베레스트 꼭대기 가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A점에서 쇠구슬의 속력도 커진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구상은 인간이 걷는 어디든 중력과 속도는 G다라고 잡아줬어요. 과학자들이. 보조값이에요. 평균값. 실제로 여러분 중력과 속도 재보면 여러분 적도가 지구 중심하고 뭘까요? 극지방이 뭘까요? 지구 중심까지 거리가. 지구가 돌죠. 약간 납작해요. 맞아. 그럼 어디가 더 길어요? 지방들이 과도하게 제가 이렇게 그랬습니다만 요게 적도 반지름이거든요.
이 극반지름이거든. 그럼 적도하고 극 중에 어디가 지구 중심부랑 가깝냐? 극이 가깝잖아요. 아까 만유인력 공식에 보면 질량이 동일할 때는요, 중력 가속도는 거리가 가까우면 커요. 자, 이게 무슨 말인 거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낸 이유는요, 머리가 좀 깬 애들이 와 이렇게 하면 좀 화나고 낸 거예요. 머리 아픈 애들이 뭔 소리야 이게, 이러고 끝날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극지방의 가속도하고 적도지방 가속도하고 얘가 커요. 극지방에 가까우니까.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 1캐럿. 이거를 극지방에서 팔아야 값이 높을까요? 적도지방에서 팔아야 값이 높을까요? 다이아몬드. 적도가면 적게 측정이 돼요. G가 작으니까. MG인데. 극지방에서 파는 게 낫겠죠? 그래서 보석 감정사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위치마다, 나라마다 캐럿당 가격이 달라요. 공평성을 유지하려면 극지방이 더 싸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질량이 크게 측정이 되니까. 이해 갔어요? 그런 거죠. 물리학이 사회에 임하지 않은 것들이.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살려면 극지방 쪽으로 값이 똑같다고. 결국은. 왜? 적도지방은 비싸게 받고요. 극지방은 나라마다 보세요. 보면. 여기는 캐럿당 가격이 높네? 여기다 팔면 되겠네? 같이 재보면 그렇게 나와요. 미세하게. 지금 이 5번은요. 자, 나는 지금 여기서 실험할 거야. 또 이번에는 저기 서울에 가서 실험할 거야. 아니면 이번 강원도 가서 실험할 거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얘들은 어떤 페이크를 줬냐면 높은 산에 가서 실험해도 똑같다는 거죠. 아셨어요? 네. 그래서 X. 자, 두 번째. 질량이 2kg인 추가 50cm 높이만큼 낙하할 때 한일의 양이 얼마냐고요? 이 그래프 떠올라요? 이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여러분 50cm면 몇 미터죠? 0.5m예요. 그리고 2kg면 2 곱하기 9.8 뉴턴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한일의 양은 9.8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0.5는 9.8줄이 정답입니다. 낙하 높이가 4배가 되는 곳에서 추를 낙하시켰대요. 여러분 잘 봐요. 잘 보세요. 4배면 몇 미터예요? 2m에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몇 배 커졌습니까? 그래요. 4배 커졌거든요. 여러분 아까 봤죠? 에너지가 4배 커지면 그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속력의 제곱이 4배다. 그럼 속력은 몇 배다? 2배 빨라집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속력은 2배가 된다가 정답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가 얘보다 얘가 2배 빠르다 그러면 에너지는 4배 커지거든. 알았어? 질량이 2배 크다고 에너지가 커지는 건 아니고, 알겠냐? 에너지는 루트 2배, 속력은 루트 2배만 커진다. 뒤에 숙제 해보게. 어우 되게 많죠. 단원 평가 문제예요. 그래서 126쪽까지 숙제네.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이 녀석들. 좋아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자극과 반응 이제 생명과학 쪽인데요. 여기서 차근차근 잘 배우세요. 특히 감각기관은 고등학교 안 배우는 곳이거든. 알겠어요? 뭐 신경계와 호르몬은 무조건 고등학교에 무조건 나오는 곳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배우면 좋을 거예요. 근데 뭐 수능에는 안 나올 겁니다. 신경계 호르몬 안 나오고.